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스의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생각 외로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조금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말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이거를 당연히 말하고 가야겠죠. 자,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드라마 부분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는 당연히 비영어권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비영어권 드라마 중에서도 처음이라는 거겠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한 황동혁 감독,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겠죠. 이분도 에미상 감독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비영어권 당연히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으며, 참고로 에미상이 뭔가 봤더니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음악계의 그래미상, 영화계의 오스카상, 연극 뮤지컬계에 토니상이 있다면은 방송계에는 에미상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국뽕이 차오르는 그러한 하루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증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PI 발표일입니다. 다음 주 연준이 빅스텝을 할지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정하게 만드는 CPI가 오늘 발표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또 증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주가가 쭉쭉쭉 올라서 야, 이거 생각보다 CPI를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물론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거의 확정된 듯해서 뭐 CPI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물가가 잡힌 채로 하는 거와 물가가 안 잡힌 채로 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잡힌 채로 하는 거는 뭔가 예방주사 느낌으로 어차피 하는 거 그냥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물가 잡고 넘어가자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CPI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치료제를 투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다음에도 똑같은 치료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CPI가 8%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하며, 지난 7월에는 8.5%가 나왔으니까 하락 반전을 이제 드디어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 반전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미 휘발유 가격이 9%나 하락했으며 다른 품목도 전부 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CPI 몇 프로가 나올지, 그리고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블루오리진 로켓 발사 실패.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이 준궤도 로켓인 뉴 세퍼드 발사에 실패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은 무인 캡슐을 장착한 다음에 어제 오전에 발사가 되었는데, 하지만 1분 뒤에 부스터 엔진이 갑자기 불꽃을 내뿜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캡슐은 로켓에서 분리 후 낙하산을 펼치고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로켓이 우주 여행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인가요? 사람들이 우주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여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사용되는 로켓이었는데, 그런데 이 로켓이 바로 거기에 사용되는 로켓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물론 우주여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 발생 없이 안전하게 이제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텔 모빌아이 IPO 연기. 반도체 업체 인텔이 IPO를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모빌아이의 기업 가치는 41조 원 수준으로 현재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인플레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매우 안 좋죠. 그래서 IPO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빌아이의 로고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중국 로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에 관련된 모빌아이가 이제 IPO를 내년으로 미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소나기는 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면은 사실 내년 해봤자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자율주행 관련주를 조금씩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형 주식이 IPO 할 때 그 전까지 그 섹터에 돈이 슬금슬금 몰리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설령 이게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개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자율주행 관련주 우리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제 내가 올해 한 동안 어떤 자율주행을 모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같이 공부해도 좋겠죠. 다음입니다. 환율이 잠잠해지기는 어렵다. 환율이 날린 이 와중에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방향성 전환이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환율이 쭉쭉쭉 올라가는
올라가는 게 이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연말까지 무려 환율 상단을 1,450원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ECB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서 유럽의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환율이 조금 잠잠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긴축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렇게 ECB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도 물가 진정의 진심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환율이 또 다시 방향성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애플 3.8% 급등. 최근 들어 슬금슬금 하락하던 애플이 어제 갑자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시가 좋았던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폰 14의 사전 주문이 호조다, 이러한 소식도 동시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시점을 보자면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시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하러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시 애플은 애플이네요. 다음입니다. 호재 소식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미리 매매 계약을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카카오페이의 먹튀 이런 게 없어진다는 소리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는 그냥 팔고 나간 다음에 아이고 저 미리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었는데, 이거를 먼저 공시하도록 막는다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존재하고 있겠죠. 아니 길이 어차피 파는 건 똑같은데 미리 공시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그러한 공시가 나오면 주식이 빠질까요 오를까요? 대부분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그 임원들이나 그 다음에 주요 주주도 결국은 빠진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기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매도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진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뒤통수를 안 맞는 거 이것도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시를 해낸가 봤더니 매매 목적, 가격, 수량, 예정 기간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하며,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빨리빨리 나와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단기 반등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파르라는 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대신증권의 9월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러나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9월에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은 그거는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국면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이 반도체, 미디어 교육, 화장품 의류, 인터넷, 증권 등의 주식이 마지막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베어마켓 마지막 랠리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펀더멘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없이는 코스피가 2550까지는 가기는 힘들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상황이 바뀐 건 전혀 없죠. 여전히 금리는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은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의견에 동일하신다면은 코스피가 2550 이 정도까지 간다면은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반려동물 IPO가 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에는 뚜렷하게 반려동물 관련 주식이 없었는데요. 전부 다 가축 관련 주식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펫푸드 생산업체 OSP가 상장한다고 나왔습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 그 다음에 예상 시총은 700억 내외라고 하며, 참고로 OSP는 뭐하는 갭인가 봤더니 ODM 업체입니다. ANF, 풀무원, 사조동화원, 선진펫 이러한 고객사를 현재 두고 있으며, 여기서 이제 이 아이들의 사료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이 기업은 우리에게 치킨을 줄 수 있을지. 일단 반려동물 사업은 갈수록 커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 상장했다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월세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임차인들의 월세 거래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들지 않고 사기, 전세금 미반환 등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최근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거 전세 대출 하느니 그냥 월세 내겠다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직방이 설문을 실시한 결과 1306명을 대상으로 57%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하며 그 다음에 43%가 월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전세지 라고 말한 사람이 78%인데 하지만 이게 57%까지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만큼 전세보다 월세가 최근 인기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가 한번 겪기도 힘들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핸드폰이 내 손에 있다면 그때 똑똑 캠페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 방식은 정말 심플합니다. 112에 전화 후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경찰이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신사나 아니면 은행이랑 연락했을 때 보이는 ARS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신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 캠페인을 같이 만든 게 제일기획이라고 하니까 제일기획 주주분들은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은 정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미약품 신약 FDA 승인. 한미약품이 FDA로부터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약은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호중구 감소증은 혈액 내 호중구, 백혈구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병인데 이거를 치료하는 약이 바로 롤론티스라는 거겠죠. 그리고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이 통과하는 것은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 기업 전체를 보자면 이번이 FDA로부터 6번째로 통과한 바이오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주가가 쭉 올랐지만 하지만 또 뉴스의 파랄 흐름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과연 앞으로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석에 연락하면 500만원.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근로시간이 아닐 때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을 이제는 막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연락 많이 받으시나요? 물론 아직까지는 발의만 한 것이라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우리가 퇴근을 했는데 아니면은 주말인데 아니면은 휴일인데 이런 날에 업무적인 연락이 계속 온다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조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루에 한 번이 반복적인지 아니면 두 번이 반복적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생긴다고 하니까 혹시나 상습적으로 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은 가족이 아니어도 동거라고 보통 말하는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친구들끼리 혹은 연인끼리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비친족 가구원이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의 의미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성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6명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끼리 또 한번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3,6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법적인 혼인, 그 다음에 혈연, 그러니까 지금의 가족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가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68%, 그리고 무려 27%나 되는 분들이 아니야 피가 안 섞여도 생계랑 주거를 공유하면 그것도 가족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가면 갈수록 첫 번째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갈수록 가족의 범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 모든 고로 정상화.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겠죠. 추석 기간 동안 누적 3만 명의 사람들이 포항 제철소를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오늘부터 모든 고로가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로가 정상화되었다는 거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포스코도 2.9%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지만 피해는 피해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오면은 포스코가 또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크지 않았습니다. 쓰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무비자 재개 검토. 일본 정부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틀어막을 수 없을 테니까 당연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여행 관련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0월쯤이 되지 않겠나 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행 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행
MG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자, 수리남 보셨나요? 저 기릿, 히릿이랑 같이 수리남 봤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6화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재미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6시간짜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지루함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래요. 어쨌든 이러한 수리남이 지금 현재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트리 중앙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대신증권은 목표가 7.1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무려 거의 3만원이 더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수리남은 현재 우리나라만 인기가 아니라 벌써 글로벌 8위에 등극하고 있으며,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은 넷플릭스랑 매우 친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올해 5번째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니겠죠. 4분기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카지노, 이 두 개가 기대작이라고 하니까 과연 콘텐트리 중앙 진짜 7만원 갈 수 있을지 121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은 수리남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까지는 적자네요. 하지만 내년에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감은 분명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년 예상펀은 28, 내후년은 16.9배라고 하니까 지금 가격이 무작정 비싸다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 상승 기대감 분명 가질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